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6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용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은 아닌 걸 봐야죠. 고용센터의 업무를 외우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료 감액 조정, 보험료가 감액, 보험료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고용센터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62번 갑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 집단 상담은요,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보통 뭐 시간이 짧죠. 3일에서 5일 집단 상담은 장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3일, 5일은 너무 짧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법은 이렇습니다. 3일에서 5일은 장기고요. 3시간에 4시간 단기죠. 여기는 3일, 5일이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되겠죠. 장기가 된다라고. 63번 갑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쉬워요, 공부가. 공부 어렵다는 사람은 이걸 봐서 그래요. 쓸데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공부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만 공부하십시오. 63번 갑니다. 워크넷 잡매 미건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잡매 배제는 모두 다 나옵니다. 종사자 수, 평균 학력, 근로 연수 성비 모두 다 제공된다라고 하고요. 평균 임금도 제공된 겁니다. 평균 임금까지도 제공되고요. 평균 임금은 중위값으로 계산한다. 최빈값이 아니라 중위값으로 계산한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64번 갑니다. 서울시 마포구 주민 중 일부를 사전에 조사 대상을 뽑았다. 사전에 조사 대상을 뽑았다. 이걸 조사 대상을 뽑았다. 선정된 사람을 패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TV에서 정치 뭐 토론할 때 뭐 야당 패널, 여당 패널 뭐 얘기하죠. 이렇게 사전에 조사 대상을 뽑았다. 패널 조사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65번 갑니다. 워크넷에서 학과 계열, 문화관광 계열은 아니다. 항상 이것만 나옵니다. 문화관광 계열은 아니다. 워크넷 학과 계열을 외우면 안 돼요. 문화관광 계열은 아니다. 이렇게 외워야겠죠. 66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시험 끝나면 우리 직공모 카페에 교수님 문화관광 계열 시험에 나왔어요. 뭐 그런 분들 나오면 참 해피하죠. 합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6번이죠. 그렇게 강조했고 아주 귀에 아주 그냥 딱지가 지도록 잔소리했고 성격을 고치라고 했고 근데 VIP 회원이에요. 근데 이런 글 썼어요. 문화관광 계열은 처음 봐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 방법 중요합니다. 문화관광 계열은 워크넷에서 학부 계열이 아니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66번 갑니다. 재직자들 혼합 훈련은 아니다. 재직자들 직장 다니면서 혼합 2가지 이상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67번 갑니다.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 통합 관리 훈련 1억, 훈련 어떤 훈련 받았다 훈련 1억을 알아보는 거 내일 배움 카드죠. 내일 배움 카드에서 뭐 직업 상담소 공부했다, 청소년 상담소 공부했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이력 내일 배움 카드다라고 보고요. 68번 갑니다. 단계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취업 선거 패키지 할 때 차상위 계층과 자활 사업이나 근로장려 세제와 정책 대상의 범위에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죠. 딱 봐도 동일하지 않겠죠.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 차상계층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자활 사업이나 근로장 세제와 정책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69번 갑니다. 맨날 똑같이 나와 이것만 나와요. 뭐 언어력, 상황 판단력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집중력, 집중력은 뭐냐면요. 방해 과제, 시끄러운 방해 과제가 있으면서도 공부하는 게 라디오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음악과 소음이 나오더라도 제 목소리, 김덕희 목소리가 나와서 찌찌뽕 이렇게 공부하는 걸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력은 방해 과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 과제라는 표현이 나와야 집중력이다. 뭐 서로 다른 아이디어 이런 건 이제 사고 유착력 검사다라고 하는데 뭐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70번 갑니다. 큐넷 나왔네요. 미영이가 어디 갔죠? 독일에 가서 뭐 마셨죠? 호프를 마셨다. 스위스는 아니다.
어떨 때는 스위스, 어떨 때는 중국 이렇게 나옵니다. 71번 갑니다. 국가기술 자격이 아닌 것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한 가지 빡 포인트 잡고요. 72번 갑니다. 실업급여 취업적 진수상이 아닌 것은 훈련 연장급여는 아니다. 취업적 진수상 뭐 있죠? 광주조직이다.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취업촉진수당이다. 73번 갑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을 분류하는 건 직업, 직무와 직능을 말한다. 상식이죠. 74번 갑니다. 직업의 성립조건, 우연성. 우연히 직업을 만들진 않죠. 우연성은 아니다. 우연성. 갑자기 우연히의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이런 노래가 또 우연처럼 생각이 나네요. 75번 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정의인가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유사한 성질 1차 산업, 농업, 어업, 광업 이렇게 성질이 유사하죠. 2차 산업, 광업, 공업, 광공업 이렇게 유사한 성질을 갖는 걸 산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고요. 요소가 뭐예요? 요소 비료나 뿌리세요. 알 거 없습니다. 76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 누가 생산해요? 기업이죠. 기업을 뭐라고 그래요?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소한의 법적 결합체 기업체다. 라고 보고요. 77번 갑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해당하는 직능 수준은 복실이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 복실이다. 그래서 복실이는 3, 4만 복실이 제3직능 수준이다. 라고 보고요. 78번 갑니다. 가로 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중국집에 짜장면, 면발 볶고 배달도 하고 이렇게 동일한 유사한 직목은 중국집 이럴 때는 직업이 난 몇 개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냥 중국집에서 근무한다. 중국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직업으로 하나씩 나누면 배타성에 어긋난다. 배타성 나옵니다. 79번 갑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포괄적 업무 나오네요. 포괄적 업무 발생 시 포주, 채생,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생산 업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직업을 구분한다. 수입 우선 원칙은 아니다. 수입 우선 원칙은 다수직업 분류 시의 원칙이죠. 80번 갑니다.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직업, 이걸 다수직업 종사자라고 하죠. 그래서 다수직업 종사자, 다시수최. 그래서 시간, 수입, 최근에 직업이죠. 경력이 많은 직업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81번 갑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화와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질 때는 공급 단계, 웃기지 마라. 포주 채생할 때 맨 마지막이 뭐예요? 생산 단계죠. 생산 업무. 그래서 공급 단계가 아니라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다. 82번으로 가보시죠.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목적 및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목적 및 활용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외우려면요, 미쳐버려요. 직업의 분류의 목적 활용 5개 있고, 산업에 5개 있고, 10개 외우려면요, 인지 돌아버립니다. 여기다 여러분 해설을 써놓은 거는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안 돼요. 교수님 불안한데요? 불안을 없애야 돼요. 믿음 천국 불신족. 믿어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 문제 헷갈리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외우면 10개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삑살이 나요. 10개 외우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려면요. 단순해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직업 분류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똑같은 문제예요. 얘는 직업이고 얘는 산업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직업은 실직자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직자 직업 훈련을 만들기 위해서 표준 직업 분류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직자의 직업 훈련과는 관계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직업 분류가 이렇게 한 꼭지 빡 잡아야 돼요. 예를 보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업분류 나올 때는 실직자의 직업분류 하려고 직업분류하지 않는다. 이 한 꼭지 빡 찍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똑같아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 및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왜? 비슷분류하니까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답은 예예요. 취업 알선을 위해서 구인구직 안내. 취업 알선은 직업이지 이건 직업분류다. 산업분류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1타 2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께 확인 사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업분류 나올 때는 실직자의 직업분류는 아니다. 이렇고요. 한국표준 산업분류가 나오면요. 취업알선과는 관계가 없다. 취업알선은 산업이 아니라 직업이다. 이 두 문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3번으로 넘어가시죠. 나오네. 활사지기 나오죠. 활사지기 활동유형단위, 사업체단위, 지역단위, 기업체단위, 활동유형단위 체인점이죠. 그래서 단일 산업에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하는 거 활동유형단위다. 84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포함하나 가정 내 가상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면 안 됩니다. 85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나오면 첫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첫 보면 압니다. 이랜드 옷과 동대문 옷은 찌찌뽕 똑같다. 왜? 수수료 계약에 의한 건 하청업체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옷이니까 다른 항목이 아니라 동일 항목으로 분류한다라고 보고요. 86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 아닌 것은 동일 단위에서 제조, 동일 단위에서 삼양라면은 뭐예요? 삼양라면 만들었으니까 제조업이죠. 한 번 제조는 영원한 제조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면을 만들어서 라면을 팔더라도 소매 활동이 아니라 제조 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동일 단위의 제조 또는 생산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해야 한다. 별개 활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한 번 제조는 영원한 제조다. 제조 활동으로 파악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면 쉽습니다. 87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 교재에서 요 1번 문제는 좀 수정 부탁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된 교재는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제외한이 아닙니다. 제외하면 안 됩니다.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대, 연세대가 아니라 고려해야 한다. 1번 이제 교재의 어떤 교재는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렇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본 문제를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수정을 해야 정답이 1번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 이 문제는요. 각계전투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생산 공정을 제외한이 아니다.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재에 고려해야 한다고 나왔으면 이걸로 수정을 해야 정답이 틀린 게 1번으로 확인됩니다. 틀린 거니까요. 제외하면 안 된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하고 최상급 분류 단계를 다른 말로 대분류라고도 합니다. 큰 거 분류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내려간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요.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 이랜드와 동대문 그럴 때는 동일 항목에 분류한다. 그래서 문제 다 1, 2, 3, 4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88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 방법 잘 나오죠. 계절에 따라 산업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이 있죠.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물인 많은 활동으로 결정한다. 산출물, 조사 대상 기간, 조사 시점이 아니다. 포인트 잡고요. 89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다 외우지 마시고요. 옳은 거 나오면 아리브이사, 아싸, 알싸, 아싸 2번이네. 2번 옳은 거 아리브이사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면 더 헷갈립니다. 90번 가보시죠.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는 공학적 나왔네요. 공학적 기술 1차와 2차 실기를 같이 본다. 우리 시험이죠. 기사 시험이죠. 기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1번 갑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 방법과 사실과 다른 것은 기능장. 기능장은 작업형 실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필기는요. 단답형이 아닙니다. 객관식입니다. 단답형이 아니라 객관식이다. 포인트 잡고요. 92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국가요. 의료관광 나왔네요. 의료관광 답이겠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쪽에 있는 국가 자격증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버리면 됩니다. 의료관광에 나온 국가기술 자격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다라고 보시고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됩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죠. 93번 갑니다. 국가기술 자격 서비스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이요. 해당 종목의 2급을 취득하면요. 2입니다. 2급을 취득하면 2년이 있죠.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94번 갑니다.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응시 자격지도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만 보면 됩니다. 컨벤션 기획사 1급이에요. 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는 종목에 관한 동일 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5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4년 이상이다.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컨벤션 기획사 1급은 만약에 2급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보통 2이죠. 2급을 지금 2등인데 컨벤션 기획사는 국제회의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1년 추가입니다. 그래서 2급을 취득하면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1년 더 추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5번 갑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계 중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훈련 방법과 훈련 목적이 있죠. 훈련 목적 3가지만 외우시면 된다고 했는데 기본 날 겁니다. 기본 생각날 겁니다. 착한 양이 남한으로 전향했다. 양, 전, 향. 양성훈련, 전직훈련, 향상훈련은 훈련 목적이다. 방법이 아니니까 목적을 말하겠죠. 양전향 들어간 놈이 답이겠죠. 양전향, 향상 여기겠네요. 96번 갑니다. 워크넷 구인 이거 아주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또 짜증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 내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공식이 있죠. 우리한테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겠죠.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찾으면 되겠죠. 의중임금 충족률, 의중임금 는자 붙이면 되겠죠. 의중임금 충족률은 뭐냐? 의중임금이 뭐예요? 희망임금이에요. 너 희망임금 얼마 받고 싶어? 그러면 제시임금, 회사에서 얼마큼 제시인지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만족하죠. 희망임금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충족을. 네가 먼저 까봐.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 까봐. 네가 먼저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까는 게 뭐예요? 제시임금이죠. 그러니까 제시임금 나누기 희망임금. 희망임금을 다른 말로 의중임금입니다. 그래서 의중임금이 아니라 제시임금이 앞에 와야죠. 네가 먼저 까봐. 답 3번이다. 너무 쉽죠. 97번 갑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용관계 법규도 많이 나옵니다. 일용근로자는요. 근로계약의 1년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3개월 미만이 아니라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한다. 98번 가보시죠.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필기시험에 면제되는 종목이 아닌 것은 이 얘기는 뭐예요? 필기시험 본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필기시험 보는 게 뭐냐? 피부미용사는 필기시험 본다. 피부미용사 필기시험 봅니다. 99번 갑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 조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통계청 조사는 매월 25일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반띵 매월 15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15일이 아니라 15일이다. 100번 갑니다. 고용도표 어려운데요. 때로 안 어려워요. 표 볼 거 없어요.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2012년도 나왔죠.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2011년 나왔죠. 그러면 11년, 12년은 뭐예요? 전년도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월 대비, 전월이 아니라 전년 대비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전년 대비다. 전월이 아니라 전년. 101번 갑니다. 다음 고용정보. 이것도 어려운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꼭가게 탑책하면 안 어려워요. 학년별 여기 나왔네요. 전문대 경우가 실업비용이 다학년에 높다. 전문대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죠. 제일 높은 건 어디예요? 여기네요. 전문대예요? 중졸이에요? 중졸이하죠. 그래서 전문대가 아니라 중졸 이하다. 쉽죠. 이것도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냥 답 4번 외우세요. 안면 타당도가 합격의 직방입니다. 102번 갑니다. 구인 배율. 구인이 주체니까 구인이 앞에 와야겠죠. 그래서 구인 나누기 구직이다. 곱하기 100이 유일하게 없다. 공식 많이 나옵니다. 신규는 워크넷에 가입한 사람을 신규로 하죠. 그래서 신규 구인 나누기 구직이다. 곱하기 100이 없다. 정답 3번이다. 103번 갑니다. 각 용어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맞는 것만 지으면 되겠죠. 취업률 높이려면 뭐예요? 입에서 구치가 나야 된다. 그래서 취업자 수를 다른 말로 취업 건수라고 합니다. 취업 건수나 취업자 수나 똑같은 말입니다. 취업자 수 100명이면 취업 건수 100번입니다. 100건입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 나누기 이 바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신규 구직이다. 그래서 구직은 취업률이다. 104번 갑니다. 용어는 무엇이냐? 여기는 구치네요. 입에서 구치가 난다. 구치는 취업률 나왔는데 여기는 뭐가요? 구직이 아니라 구인이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사람을 구해서 사람을 많이 구하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충족되었다. 그래서 충족률이다. 구치인데 취업률은 구직자, 충족률은 구인자. 이것만 보이면 되겠습니다. 105번 갑니다. 고용정보의 주요 용어 해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선율 여기 는입니다. 여기 는한 게 알선율 구할하라. 그래서 알선율은 구할하라. 그래서 구할하라 곱하기 100. 알선 건수 또는 알선자 수 나누기 신규 구직자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알선 건수가 앞에 오겠죠. 구인자가 아니라 구직자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삑살이다. 106번 갑니다. 일용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숙련건설 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 현장, 대부분이 아니죠. 1개월 미만의 근로자죠. 정답 1번 답 나왔습니다. 107번 갑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전업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한 학생이죠.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우리 많이 배웠죠. 108번 갑니다. 계산 문제 복잡한데요. 안 복잡해요. 답만 외워도 됩니다. 일단 수포자들은 답 2번입니다. 답만 외우시고요. 구인 배율과 취업률. 구인 배율은 뭐예요? 구인이니까 구인 나누기 구직이다. 구인자 나누기 구직 계산기 누르면 답이 0.65 나옵니다. 취업률은 뭐예요? 취업률. 우리 앞에서 공식 외웠죠? 구치다. 그래서 취업 건수 나누기 신규 구직자. 계산기 누르면 34.0이다. 아주 꽁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109번 갑니다. 2012년 3월 워크넷 구인 구직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취업률을 구하는 거네요. 취업률은 우리 앞에서 공식 외웠죠? 취업률. 구치가 나야 된다. 구치. 그래서 신규 구직자분의 취업 건수 또는 취업자 수죠. 여기서 취업률은 50%라면 취업률이 50%가 제가 써있네요. 50은 신규 구직자가 300명이네요. 300명 분의 취업 건수가 없네요. X는 150이다. 난 이런 것만 보면 헷갈려. 그러면 150 그냥 외우세요. 정답 4번입니다. 안면 타당도 짱입니다. 110번 갑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용어 해설 틀린 것은 제시임금 네가 먼저 까봐. 그 뭐예요? 네가 까는 건 누가 까봐야 돼요? 구인자가 까야죠.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제시하는 임금이다. 아니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임금이다. 네가 먼저 까봐 제시임금이다. 111번 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구인 시험이 들어온 모집 원종 해당. 일정 기간 동안 구인 시험이 들어왔어요. 근데 알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선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있으니까 있어야 알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구하는 구인자가 유효하다. 유효 구인 인원이다. 라고 보시고요. 112번 갑니다. 고용 동향 관련 주요 개념으로 틀린 것은 고용률은 고생해야 되죠.
고용률은 고생에 대입니다. 그래서 고용률 고생해서 취할 수 있다. 고생, 취. 생산 가능 인구를 뭐라고 그래요? 15세 이상 인구죠. 취업자 수 나누기 생산 가능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를 웃기지 마라. 취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것을 고용률이라고 한다. 113번 갑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기사 응시 자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년제 전문대학 학과를 졸업한 등으로 졸업한 응시한 종목에 속하는 동일유사 어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무 분야 기사입니다. 1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 기사 3년 이상이다 라고 보시고요. 114번 갑니다. 경제활동 참가형, 우리 많이 했죠.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나야죠. 힘이 나야 경제활동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나는 가장 좋은 음식이 뭐라겠습니다? 생강이다. 생강을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고 그래요? 생경이다. 생경 먹고 일해! 생경이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나누기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100이다.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나누면요. 생경 곱하기 100, 경제활동 인구는 420만 명. 나누기 생산 가능 인구 620만 명, 67.7 딱 떨어집니다. 115번 갑니다. 취업자 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급가족 종사자 뭐예요?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가족, 가족회사에서 일하면서 무급으로 돈을 안 주면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이건 취업자로 본다. 돈도 안 주는데 왜 취업자예요? 그러니까 18, 욕 나온다, 18시간. 자기 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30이 아니라 18이죠. 18시간, 욕 나온다, 무급 18시간. 116번 갑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활동이 아닌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업활동이란 말이에요. 직업활동이 뭐냐 이거예요.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이건 뭐예요? 이게 무급가족 종사자죠.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몇 시간이요? 18시간이다. 왜 18시간이에요? 무급이라. 근데 가게에서 매일 4시간이에요. 5일 동안. 그럼 몇 시간이에요? 4, 5, 20, 20시간이네요. 18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취업자죠. 취업자. 취업자니까 직업활동에 포함된다. 정답 2번이다. 117번 갑니다. 인구통계에서 성비 105, 항상 성비 105입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자가 최고예요. 여자가 주인이에요. 여자가 기본이다. 그래서 총 인구 중 여자 100명당, 여자가 기본이에요.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을 성비 105라고 한다. 여자 100명당이에요. 여자가 기본이다. 포인트 잡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음성 지원이 돼야 돼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이란 의미다. 118번 갑니다. 해외 취업, 해외를 영어로 뭐라고요? 월드, 위아더 월드, 해외 월드 지치봉 정답 1번이다. 119번 갑니다. 다음 중 고용 주제. 뭐 딱 봐도 여긴 노동이네요. 노동이니까 노동 주제죠. 고용, 노동. 고용 주제가 아니다. 여긴 노동 주제다. 끝. 교수님 이런 건 뭐예요? ICT가 뭐예요? 이런 거 IC 욕 나옵니다. 볼 거 없습니다. 120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방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정부주도, 국가주도 나오면 독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부주도 삑사리, 국가주도 삑사리. 그래서 정부주도, 국가주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건 또 고용관계법규에서도 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규에서도요. 그래서 정부주도, 국가주도는 삑사리 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이렇게 해서 직업정보 문제 풀어봤습니다. 답만 보십시오. 제발. 그러면 반드시 합격입니다. 믿음 천국 보시죠. 믿으면 합격이다. 자, 이상으로 직업정보 파이널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노동 시간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